여러분, 그런데 꼭 따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들이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보험사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5가지에 대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었죠. 당시에는 실비보험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려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정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럼 딱 필요한 보험만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핵심 꿀팁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보험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암이라던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처럼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나 생활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준비한다던가 이를 쉬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경제적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기에 보험으로 만약에 위험을 대비하고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따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들이 많다는 사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보험료 지출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부터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려는 분들 오늘 이 영상만큼은 꼭 집중하셔서 많은 혜택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얼른 공유를 하셔서 유익한 보험 꿀팁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험사이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들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는 민영보험을 말합니다. 강제성과 자율적이라는 부분도 차이가 나고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에 실비보험은 보장 범위, 질병 위험 정도, 나이 등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장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은 한도가 제한이 없지만 급여 위주로 보장을 하고 고가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도 보장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혜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해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보험사이다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으로 진료 시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료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각 질병에 따라서 특례 기간이 다르고 본인 부담률도 다른데 암의 경우 5년간 특례 기간이 있고 본인 부담률은 5%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와도 5%인 250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하고 4,750만 원은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이 혜택은 급여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 외상,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까지 전부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여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고요.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료 이외 이렇게 세 가지는 산정특례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급여는 혜택을 보지만 비급여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보험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연평균 건강보험료가 6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320만원을 초과한 치료비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320만원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68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대신 해주는 거죠.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의료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증질환 진료분, 장애인 보장부 및 출산비 등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국가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재산이 7억 이하여야 하고 본인 부담으로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2,400만원인데 의료비 총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 초과했으니까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60%인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개인 민간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고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산정특례 제도로 급여 부분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 치료비를 쓰면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둘 다 급여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비급여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민간보험금은 제외하셔야 되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비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걸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 너무 과한 보험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공적보험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민간보험이자 보험 전문가들이 봐도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최소한의 보장을 챙겨갈 수 있는 필수보험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한 거니까 즉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판매 시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로 분류를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실비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각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실비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표준화 이전에 2009년 7월 이전까지 판매한 실비를 1세대 실비라고 하는데요. 3년 혹은 5년 갱신형이었고 정말 드물게 비갱신형으로 실비를 판매하는 것도 잠깐 있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원한다면 1세대 조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보장 한도는 2번은 3천에서 최대 1억 원, 통원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표준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죠. 2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 통원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5천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인 만큼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게
1세대 실비의 특징인데 자기 부담금도 없고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10월 모든 회사의 약관이 표준화로 통일되었고 표준화 이후 실비는 가입 시기가 동일하면 보장 내용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2017년 3월까지가 마지막 판매였는데 이 기간 동안 몇 차례의 부분 변경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13년 4월 이후 1년으로 짧아졌고 15년의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때 판매하고 있는 새로운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어도 15년 뒤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3년도 5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28년도 5월에 어차피 그때 기준의 새로운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변경이 된 또 다른 부분은 2015년 9월에는 입원에 대한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가 된 거죠. 그 다음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17년도 4월에서 21년도 6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는데요. 급여 10%, 비급여가 20%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후반기에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청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 3종 비급여 이렇게 별도 분류를 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3세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이며 3종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30%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는 30%로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통원 치료의 횟수 제한이 생겼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 또한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만약 5년마다 새로운 실비가 나온다면 5년마다 보장 조건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5세대 실비부터는 자기부담금이 50%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5세대 실비는 비중증 특약 2를 신설해서 연간 1000만원 한도에 통원 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률 50%에 외래는 5만원, 자기부담금 및 미등재 신의료 기술과 일부 비급여 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가면 갈수록 보장은 줄어들고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실비보험으로 모든 걸 커버하고 다 보장을 받는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다 보니까 80세, 90세까지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렵고요. 노후를 위해서 실비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최소한의 보장, 필수보험 두 번째, 바로 종합보험입니다. 우리가 종합보험을 준비할 때는 사망률 최상위권에 속하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3대 질병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진단비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항암치료 특약 및 수술비와 배상 책임 등 여러가지 특약들을 한 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암, 심장질환, 뇌질환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그거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암 관련 보장인데 왜냐하면 전체 응답자의 33%가 암 발병 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고요. 요즘은 암에 걸렸을 때 죽느냐 사느냐보다 치료비가 더 문제인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암에 걸렸을 때 하게 될 수술 중 하나인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꿈의 치료 중 하나인 중입자 치료는 5천만원 이상 치료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암에 걸리면 이러한 치료비만 내고 끝이 아니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일을 쉬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소득에 대한 상실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소득 상실 리스크로 인해서 자녀들의 교육비나 양육비, 대출금, 생활비, 차 할부값, 간병비, 좋은 음식도 또 드셔야 되고 치료비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국가 혜택 적용도 거의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암 환자 대부분이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으로 처리가 되면 실비로 받아봤자 20에서 30만원 수준밖에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 진단비를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게 바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왜냐하면 급여 치료는 어차피 산정특례로 90에서 95%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고 결국 비급여가 문제인 건데 저렴한 보험료로 비급여 항암 치료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연간 1회 안으로 10년간 지급 대상이고 다빈치 로봇 수술, 감마 나이프, 화학 약물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중입자, 양성자, 세기 조절 치료 등 다양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연간 1회 안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매년 표적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5천만 원씩 10년 5억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표로 보여드리면 암에 걸린 후 1차년도에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보험금을 받으시고 6차년도에 재발을 해서 또 치료를 했다면 보험금을 또 받게 되겠죠. 그리고 9차년도에 약물 치료를 했다고 했을 때 보험금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10년이란 기간 동안 전이, 재발,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 수술 등을 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뇌와 심장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환자는 1300만 명, 당뇨병 환자는 557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자는 1198만 명이며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흡연자가 700만 명 이상이고요. 비만은 무려 1600만 명 이상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비만, 음주, 심장질환 등 전부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 근처에 뇌의 영역이 손상돼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졸중은 혈관이 막게 발생하는 뇌경색과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무서운 점이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생존과 직결되는 응급질환이고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등으로 심근경색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진단만 받아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진단비 특약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혈관질환에 관련해서 진단비를 구성할 때는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일단 뇌혈관 질환을 먼저 살펴보자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뇌출혈이 가장 좁은 범위를 보장하고 뇌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데요. 뇌출혈의 경우에는 전체 보장 중 I60부터 I62까지만을 보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뇌혈관의 출혈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까지 합쳐진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뇌졸중 보장의 경우에는 전체 보장 중 뇌출혈 보장을 포함하여 I63, I65, I66까지만을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 가장 넓은 범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뇌에 관련된 혈관 질환의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을 합니다. 사실상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만 있으면 뇌혈관에 대한 진단비는 가장 넓은 범위로 커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심장질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의 진단비 보장 범위를 보면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순서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일단 가장 좁은 범위를 보장하는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I21과 I23 코드를 보장을 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급성 심근경색 보장을 포함하여 I20, I24, I25를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포함하여 I47, I48, I49, I50까지 넓은 범위로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심혈관 보험은요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각 보험 상품마다 제공하는 보장 내용과 조건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의 주요 담보 항목과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보장을 했었다면 그 이후에 협심증도 보장한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주를 이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서 심부전뿐만 아니라 부정맥까지도 포함해서 보장을 하게 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 부정맥 I49에 대한 가입 한도는 회사별로 상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보험의 암, 뇌, 심장질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관련을 잘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준비하실 건 바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나오게 될 5세대 실비는 비중증 특약을 개설해서 한도도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 비율도 높이고 보험금 면책 사항도 늘리게 되고 13년도 이전 가입한 실비는 15년 재가입 조건도 없었는데 금융당국에서 가입자에게 보상 후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26년 7월부터 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실비보험으로 수술비를 모두 커버하는 것은 앞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실비보험은 갱신형이고 보장도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노후의 안전장치는 이제는 실비보험이 아닌 수술비 보장으로 비갱신으로 가입을 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종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종수술비 중에서도 1, 5종 수술비가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범위가 넓고 가입 금액도 크고 급여 비급여를 모두 다 보장하고 추후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뀐다든지 비급여가 급여 코드로 바뀐다든지 현재 약관에 없는 수술이 나오든 상관없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지급을 한다는 거고요. N대 수술비는 질병분류 코드 부합이라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8종, 9종 수술비도 수가 코드 부합이라서 비급여 수술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 5종 수술비를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세 번째 필수 특약은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실수로 인해서 남의 신체나 재산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000원 남짓한 보험료로 최대 1억 원 한도로 남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액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 집에 금이야 오기야 같은 이쁜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TV를 파손시켰어요. 네, 이거 보장되고요. 우리 아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가지고 부상을 당하게 했대요. 네, 그것도 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걸어가는 사람 다리를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건요? 네, 그것도 됩니다. 그러면 길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 어깨 잘못 부딪혀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요? 네, 그것도 됩니다. 에이, 그러면 상대방 어깨를 잘못 부딪혔는데 이번에 상대가 다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폰이 다친 경우에는요? 네, 그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도중에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도 되나요? 네, 그것도 됩니다. 에이, 설마 그럼 이런 건 안 되겠지. 우리 집에 수도 배관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생겼는데 그게 밑에 집에다가 누수 피해를 입힌 거 이런 거는 그런 건 되나요 그러면? 네, 그것도 됩니다. 보험사이다. 무튼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사물, 즉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사고당 20만원, 누수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5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산출 계산법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어 전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 20만원 이하 사고 시에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40만원 이하 사고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40만원 초과 사고 시에는 자기 부담금 없이 전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가지고 있을 때 40만원 이상의 대물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물 및 누수 사고의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입해 놓으신 보험증권을 한번 좀 열어보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나는 증권도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진짜 관리하는 보험사이다. 증권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요청을 해서 팩스로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위험들에 대한 정말 저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폭넓은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평상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금부터 설계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필수보험 두 번째, 종합보험에 일상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기입니다. 앞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점점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10%만 자기부담금을 내면 된다, 혹은 자기부담금 2만원만 내면 된다 등등 아주 다양한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물 20만원, 누수피해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자기부담금이 또 오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해지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험에 추가해서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합보험은 당연히 오랫동안 유지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 오래 유지하실 보험이 맞겠죠. 따라서 종합보험에 추가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보험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지인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말고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요,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는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면밀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